경매로 돈을 쓸어 담으시는 분들은 이런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나 빌라를 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계세요. 딱 세 가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를 선택해야 될지 정확하게 판단되실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문고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제가 서울 빌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 탑5를 여러분들에게 지역을 정확하게 찍어드리면서 자료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세연쌤이 또 준비했습니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 탑5 제가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많은 정보와 오늘 정말 방대한 지역 분석까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메모하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세연쌤과 함께 공부한 자료 모두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메모하지 마시고 영상에 집중하시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영상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채널 고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 탑5 지역은요. 2026년도 1월부터 5월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가장 먼저 1위 지역입니다. 인천광역시인데요. 11,200건으로 압도적으로 굉장히 아파트 거래량이 많네요. 2위는 화성시네요. 6,125건이고요. 3위 고양시입니다. 3,661건. 4위 남양주시고요. 3,304건이고요. 5위는 평택시 2,898건으로 1위부터 5위까지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역의 인구수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인구수가 많습니다. 305만 7천 명 정도의 인구를 자랑하고 있고요. 2위 하성시는 100만이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 1월 1일 날 화성 특례시로 지정이 되었고요. 2026년도 2월 1일부터는 4개의 구로 분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3위 고양시는요. 인구수가 105만 7천 명을 자랑하고 있고요. 남양주시의 인구수는 71만 8천 명, 평택시의 인구수는 61만 6천 명입니다. 확실히 인구수가 많은 지역에 아파트 거래량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아파트 거래량 1위인 인천광역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거래량 11,200건 중에서 서구가 1위입니다. 2,625건, 2위는 연수구 1,997건, 부평구 3위인데요. 연수구와 정말 근접한 차이죠. 1,993건, 4위 남동구 1,531건입니다. 인천 중에서 서구가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왜 서구가 1위를 차지할까? 저희가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인천 서구는 수도권 서북부 대표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죠. 어디죠, 여러분? 검단 신도시입니다. 2026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죠. 검단 신도시의 전체 계획 세대는요 7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물론 여기 신도시이면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많고 거래량이 활발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인프라나 교통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검단 신도시는요 인천 1호선 개통이 되었습니다. 2025년도 6월부터 개통이 되어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졌다라는 점과 그리고 교통 호재로는요 서울 5호선에 연장 계획이 되어 있죠. 예비 타당성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GTX D 노선의 호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편리해진다라는 이 장점을 품고 있는 지역이고요. 공항철도의 접근성과 광역도로 확장, 그래서 교통망이 굉장히 확충되면서 서울 출퇴근하는 이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는 실거주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 서구가 아파트 거래량 1위를 차지하는 지역이네요. 그럼 우리가 경매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수도권이지만 비규제 지역, 지금 현재 경쟁률이 너무 높지 않을까? 낙찰가율이 너무 높지 않을까? 또 걱정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천 서구의 2026년도 아파트 경매 물건 입찰자는 과연 몇 명이며 얼마나 낙찰가율이 낮아졌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수도권은 뭐 대출이 어렵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지금 이 경매 시장이요 굉장히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매는 저희가 시세대로 낙찰을 받는 일이 없잖아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실거주의 목적을 하시는 분들은 실거주를 하시는 거고요.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 같은 경우 비교 과세 대상 지역이 아니죠.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수익을 단기간에 빨리 낼 수 있잖아요. 지금 함께 볼 물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대지권 13평, 건물 면적은 84.8제곱미터로 해서 34평 정도 되겠네요. 감정가가요 3억 2,900만 원이고요. 최저가 2억 3,030만 원인데요. 입찰자가 10명이에요. 예전 같으면은요, 인천인데 2억대까지 유찰된 물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도권 중에서도 조금 소액에 해당이 되죠. 이런 물건 30명 이상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10명이고요. 그리고 낙찰 금액이 2억 8,600만 원 정도로 낙찰이 되었네요. 감정가 대비 얼마 정도 저렴하게 낙찰이 되었죠? 5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낙찰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죠. 낙찰가율이 굉장히 낮아진 거 맞죠, 여러분? 그 다음 아파트 거래량이 많은 지역 2위입니다. 화성시네요. 인구수가 100만 명이 넘어갔는데 살짝 지금 빠졌거든요. 99만 6천 명 정도의 인구수를 자랑하고 있고요. 총 거래량이 6,125건입니다. 4개의 구로 나눠졌다고 했어요. 2026년도 2월 1일에 1위가 동탄구입니다. 동탄구는 말 그대로 신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으로 인하여 거래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3,887건이고요. 2위는 병점구입니다. 1,049건, 3위 호행구, 4위 만세구로 이렇게 3, 4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이세연쌤이 생각하기에는요, 이 화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 중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이 성장력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탄구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화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화성 동탄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냥 동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개별성이 강한 지역이고요. 일자리도 굉장히 풍부하지만 교통으로는요, SRT 그리고 GTX A 노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희가 경매를 하는 경매인으로서 동탄구만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경매로 또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갈아타기를 하시거나 또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빠르게 단기 매도를 통해서 또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만세구가 4위라고 해서 만세구는 빼고 1, 2위 지역만 봐야 되냐, 또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 자금 사정에 맞춰서 거래량이 어쨌든 만세구도 나쁘지 않은 단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기도 화성 동탄구에 위치한 아파트 경매 낙찰된 사례인데요. 함께 볼게요. 건물 면적이 74제곱미터라서 2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감정가는 4억 6천만 원, 한 번 유찰이 되어서 최저가 3억 2,200만 원입니다. 동탄구잖아요, 여러분. 동탄구에서 3억대, 나쁘지 않네요. 그런데 입찰자가 6명이고요. 낙찰가는 4억 300만 원 정도로 낙찰이 되었어요. 감정가 대비 여러분 어때요? 6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낙찰이 되었죠. 계속 이세연쌤이 강조하는 부분 뭐죠?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 지금 경쟁률이 낮고 낙찰가가 낮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언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도권 비규제 지역 중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많은 지역 3위입니다. 고양시인데요. 인구수가 100만 명이 넘어갑니다. 105만 명을 자랑하고 있고요. 총 거래량은 3,661건이고요. 구별로 제가 순위를 매겼을 때 1위는 덕양구입니다. 덕양구의 면적이 굉장히 많고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2위는 일산 서구, 3위는 일산 동구를 차지하고 있네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100만 명이 넘어가잖아요. 경기도 지역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1위가 바로 수원시입니다. 118만 명 이상 되고요. 2위가 용인시고요. 109만 명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 3위가 고양시입니다. 고양시가 105만 명이잖아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또 아파트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또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여러분? 시세 자체가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고양시가 이렇게 아파트 거래량이 많은 것은 물론 인구 밀도, 아파트 밀도가 굉장히 높지만 교통 호재인 GTX A 노선에 또 개통이 한몫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아파트 물건을 한번 보시면은요, 감정가가 3억
1억 2,400만 원 한 번 유찰이 되어서 2억대로 떨어졌네요. 2억 2,680만 원인데요. 입찰자가 여러분들 보세요. 3명입니다. 와, 3명. 예전 같았으면 한 30명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낙찰가는 2억 6,600만 원 정도로 낙찰이 되었네요. 감정가 대비 얼마 정도 저렴하게 낙찰이 되었죠? 6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낙찰이 되었죠.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1주택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 공시가격 1억 이상의 이런 아파트를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되지 않는 1.1% 그냥 기본세율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경매하시는 분들 비교 과세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비규제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낙찰받고 팔고 단기 매도 낙팔 빠르게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 정말 절호의 기회죠. 그 다음 4위입니다. 남양주시입니다. 남양주의 인구수는 72만 8천 명 정도 되고요. 총 거래량이 3,304건입니다. 1위가 다산동이네요. 1,001건. 네, 1,000건 살짝 넘어가고요. 2위는 진접읍 404건, 3위는 와부읍, 4위는 별내동입니다. 남양주시 같은 경우 1위 다산동은요. 다산 신도시가 또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요. 교통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면 별내선 8호선이 개통되었죠.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서울과의 접근성을 너무너무 좋게 해줬기 때문에 남양주 아파트 거래량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요인 중에 하나죠.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가 2억 5,700만 원이고요. 최저가 한번 유찰이 되어서 1억대까지 유찰됐거든요. 1억 7,990만 원이네요. 이 물건이 입찰자 4명밖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낙찰가는 2억 2,100만 원 정도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럼 감정가 대비 한 4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낙찰이 됐거든요. 사실 이 아파트는 뭐 매매가가 한 2억 6천 정도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건물 면적 한번 보실래요? 84.7제곱미터로 34평형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저렴하잖아요. 우리가 비싸고 좋은 아파트만 낙찰을 받아야지 돈을 번다라는 생각은 버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들 자금에 맞춰서 이렇게 지방이 아니지만 수도권인데 비규제 지역에 1억대까지 유찰된 이런 소액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억대로 낙찰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여러분들 자금 여력이 있다면 지금 이 수도권 비규제 지역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 5위입니다. 평택시고요. 인구수는 61만 6천 명, 총 거래량 2,898건입니다. 1위가 동삭동, 2위 이충동, 3위 고덕동, 4위 안중읍 차지하고 있네요. 평택의 경우에는요. 삼성전자를 또 품고 있죠.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아파트 경매 물건인데요. 감정가가 2억 9천만 원이고요. 한 번 유찰이 되어서 2억 300만 원까지 유찰된 이 아파트의 입찰자는 7명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입찰자가 27명 정도 될 수 있는 물건인데요. 낙찰가가 2억 3,200만 원 정도로 낙찰이 되었고요. 감정가 대비 6천만 원이나 저렴하게 낙찰이 된 물건이네요. 이런 물건들 만약에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빠르게 우리가 낙팔 단기 매도를 한다면 들어간 총 비용과 세금까지 다 해서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네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 아파트 거래량이 많은 탑5 지역을 이세연쌤과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감이 오시나요? 지금 수도권이라고 주택 규제가 있다고 대출 규제가 있다고 피하지 말고 남들이 피하는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회 꼭 잡으시기 바랄게요. 최종적으로 제가 한번 결론을 내보자면 결국 수도권은요. 첫 번째,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세 번째가 바로 교통입니다. 서울과 접근성이 좋으려면 교통이 편리해야 되겠죠. 딱 세 가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선택해야 될지 정확하게 판단되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이 신도시입니다. 당연히 아파트가 없던 곳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수요가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 경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산다든지 그러지는 않잖아요. 너무 신도시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경매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 돈을 쓸어 담으시는 분들은 이런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 아파트나 빌라를 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계세요. 경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섭고 저게 무섭고 하지만 이세연쌤과 함께 평생이완 실전반 우리 교육생분들은 수년 동안 저와 낙찰과 매도를 반복하면서 또 실거주집을 갈아타게 하면서 이렇게 자산을 불려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때 확실히 예전부터 이런 낙찰받고 매도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어보신 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너무너무 더 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배 아프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처음이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처음 그 정말 소액을 가지고 지방 아파트부터 정말 빌라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이제는 실력이 되는 거고, 이런 실력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도 이런 좋은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옆에는 항상 이세연쌤이 든든하게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자료들 우리 사랑하는 소님들께 모두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댓글에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오늘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항상 이렇게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누구보다 발빠르고 정확하게 우리 사랑하는 소님들에게 좋은 정보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칠게요.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